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트럼프 탄핵 공개청문회가 2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9명의 증인들이 증언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 증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을 정할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탄핵을 당하는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탄핵의 전체 과정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개청문회 후에 정보위원회가 이제 탄핵 리포트를 만들고, 이 탄핵안이 이제 법사위원회로 가게 되고, 법사위원회가 의결을 하고 여기서 이제 풀하우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은 상원으로 가게 되고, 상원이 이제 궁극적으로 3분의 2 절대 과반수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하원의 가결은 일반 재판과 비교를 한다면은 기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소 후에 재판부 또는 배심원이 유죄 무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이제 상원의 표결입니다. 만일 이 탄핵안이 상원에서 부결이 되면은 트럼프가 목숨을 건지게 되겠지만은 탄핵 기소가 된 대통령이다라는 사실이 미국 역사에 이제 길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도 선거에 이제 강력한 영향이 미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주째로 접어드는 탄핵 공개청문회, 누가 증인으로 나서고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공개청문회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개청문회에는 첫 주인 지난주에 증인 트리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큰 상처를 줬는데, 빌 테일러 유크레인 대리대사, 그리고 조지 켄트 국무부 차관보, 그리고 마리 이바노비치 전 유크레인 대사, 3명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 트리오에서 콜텟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3중주가 이제 4중주가 되게 되는데, 오늘 오전에 이미 시작이 된 이 퍼블릭 히어링에는 루테나 코너 알렉산더 윗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의 유크레인 담당자인데, 바로 7월 25일 트럼프와 젤란스키와의 전화 통화를 직접 그 방에서 들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니퍼 윌리엄 펜스 부통령의 보좌관입니다. 역시 7월 25일 전화 대화를 직접 들은 장본인입니다. 세 번째는 커트 볼커 전 유크레인 특사인데, 선랜드 EU 대사와 릭 페리 에너지 장관과 함께 유크레인 정책을 다룬 소위 3인방입니다. 영어로는 Three Amigos 이렇게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팀 모리슨 전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의 멤버고 7월 25일 대화를 들은 사람인데, 이미 비공개 조사 시에 트럼프의 잘못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던 공화당 측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수요일 바로 뉴스의 각광을 받고 있는 EU 대사 고든 선랜드가 이제 증인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가 이미 제출한 문서에서 개인적으로 젤란스키 고위 보좌관에게 바이든을 조사해야만이 군사 원조비가 지출이 된다라고 말했다고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그가 트럼프의 사람이고, 또 그에게 도네이션도 많이 한 사람이고, 그래서 대사직을 수여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과연 그의 증언이 무엇이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개 증언이 지금 중간 시점에 꼭 와 있는데, 민주당의 트럼프 탄핵의 의지는 매우 강합니다. 또 공화당의 방어 의지도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공개 청문회 마무리될 때까지 양측의 공격과 방어가 아주 필사적으로 펼쳐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꾸 트윗만 하지 말고
나와서 증언을 해라 라고 핀잔 겸 제안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을 고려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물론 그의 증언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가 말로 특검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서면으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그의 책략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특검 조사 시에 트럼프가 특검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관련자인 로저 스톤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트럼프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현직 공무원들을 파이어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보좌관들이 질색을 하면서 만류를 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그것은 보복이 되고 또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청문회를 끝으로 하원 정보위원회는 탄핵안 기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탄핵안은 하원 법사위원회로 가게 되고 법사위원회가 또 나름대로 조사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도 부르고 증언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법사위가 이 탄핵 리포트를 완결해서 표결에 붙이고 전체 회의로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풀하우스에서 다시 여기서 또 토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탄핵안의 혐의를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건부고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 그리고 헌법상 탄핵 조항에 뇌물, 반역 이런 것들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원에서 이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만약 공화당 전원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반수가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원으로 송부가 되는데 상원이 소위 트라이얼 재판에 나서게 됩니다. 상원의 미치 맥커널 공화당 원내 총무는 하원안이 오는 대로 즉각 절차를 밟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99년도 빌 클린턴 탄핵안 당시에 상원에서 2개월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상원에서 67표가 있어야만이 탄핵안이 가결이 되는데 민주당 전원이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20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탄핵안 가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간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이 탄핵안 처리 과정을 마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2020년 11월 선거 직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탄핵 여부가 중요한 것보다는 오히려 선거에 미칠 영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당계 시민들은 트럼프가 월권을 했다, 직권을 남용했다, 국가안보에 해악을 끼쳤다라고 믿고 있고 공화당 또 공화당계 시민들은 이건 월권이 아니다, 그의 대통령직 수행의 권한 행사의 일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가? 결국 다수결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장점이며 동시에 맹점입니다. 시사에서 김재일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9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탄핵 조사에 출석하라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제안에 대해 강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이 조사에 서면으로 응할 것인지 직접 출석하겠다는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적법하지 않은 거짓말에 신뢰성을 주기는 싫지만 나는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며 의회가 다시 집중하도록 의회 증언을 강력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원에서는 오늘부터 21일까지 백악관 소속 알렉산더 빈드먼 중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유럽 러시아 담당 특별보좌관인 제니퍼 윌리엄스, 커트 볼커 전 협상 대표, 골든 선들랜드 대사, 피오나 힐 전 NSC 유럽 러시아 담당 선임국장 등이 탄핵 공개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예고에 없던 건강검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자 주치의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오후 늦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인 숀 콜리의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콜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심장 문제나 다른 심각한 이상 증세로 병원에 갔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콜리는 여러 추측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슴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며 어떠한 긴급하거나 급성인 문제로 치료받거나 진단받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이 현지 시간 오늘 반군 포로와 피랍된 미국인 호주인을 사실상 맞교환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최근 지지부진했던 아프간 평화협상에 새로운 동력이 생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언론은 오늘 탈레반과 아프간 경찰을 인용해 탈레반에 억류됐던 미국인 교수 케빈 킹과 호주인 교수 티머시 위크스가 아프간 자불 지역에서 풀려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의 한 주택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망한 4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들이 모두 라오스에서 이민한 멍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특히 이 사건이 지역 내 아시아계 갱단 간의 알력 다툼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레즈노시 검시국은 사망자 중 한 명인 사일리는 멍족 커뮤니티에서는 유명한 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같은 아시아계인 용의자 2명의 신원을 확인해 이들을 추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플로 그로브에서 60대 부부가 총에 맞아 살해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던디와 버플로 그로브 로드 지역 콘도 주차장에서 60대 부부가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파킹lot 비디오를 조사한 결과 한 남자가 이들 부부가 차에서 내리자 접근해 잠시 대화를 하다가 총으로 쏜 것을 발견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도주했는데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인종차별 사건이 일어난 네이퍼빌에서 인종 비하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네이퍼빌 센트럴 하이스쿨 당국은 Slave for Sale이라는 낙서가 포스트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당국은 범인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처벌을 논의 중입니다. 새 주법은 학생의 정학 퇴학을 어렵게 하고 있어 당국이 처벌에 신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파업이 예상되는 시카고 병원이 어린이 중환자 70여 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 병원 간호사 2,200명은 오는 11월 26일에 1일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병원은 현재 장기 이식 수술 등을 중지하고 제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오전 한때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42도, 밤 최저 32도. 내일은 대체로 맑고 흐린 날씨 보이겠고 한밤중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6도, 밤 최저 40도. 목요일 흐린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겠고 낮 최고 기온이 50도대로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 보이겠지만 밤부터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서 춥겠습니다. 낮 최고 54도, 밤 최저 30도. 금요일 대체로 맑고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7도, 밤 최저 28도입니다.